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지금 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뭔 일이야, 갑자기 거래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에코프로는 5대1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상장사들의 액면가는 5천원으로 사업을 주로 시작을 하죠. 법인을 발기를 할 때 처음에 정관을 이제 그 비준하면서 액면가 5천원짜리로 주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지금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00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5천원을 1,000원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5분의 1 액면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500원을 1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0만 원짜리가 5분의 1로 되면은 10만 원이 되겠죠. 액면 분할하면 이제 가격이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10만 원이 되되 주식 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예를 들어 내가 1,000주 갖고 있었다. 뭐 1,000주는 너무 많나요? 5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100주 갖고 있었다. 100주를 갖고 있었다. 아니면 10주 갖고 있었다고 합시다. 10주를 갖고 있었다 하면 50주가 되는 것이죠. 5배가, 주가는 5배가 다운이 되고, 내 보유 주식수, 즉 이 발행 주식수 자체가 5배가 많아지고, 내 보유 주식도 그만큼 비례해서 5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2018년인가요? 삼성전자가 50대1 액분을 했었죠. 액분을 했었고, 과거에 이제 1999년에 그 정보통신주가 난리를 치면서 올라갈 때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그 전에 이제 한국이동통신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름을 바꿔갖고 SK텔레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SK텔레콤이 99년에 이제 정보통신주 날아갈 때 50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할 때 그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50만 원으로 이제 다운이 됐던 것이죠. 그런 겁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50만 원짜리 하면은 51만 7천 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10만 원대로 이제 10만 원 초반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개인들이 좀 더 접근하기가 좀 좋아지고, 그래서 증시 어떤 부양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들의 진입이 좀 많아지고, 투자자들의 진입, 외국인 기관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되는데,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이 거래 정지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약 2, 3주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데, 우리 공시 일정상 보면 4월 24일까지 이제 거래가 정지됐다가 4월 25일 날 거래가 재개되는데, 이제 가격이 다운된 상태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액면 분할된 가격만큼 다운된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제 주가가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가, 가격이 싸니까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느냐? 주가가 올라갈 소지는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건 펀더멘탈, 실적이 좀 좋아져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번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에 의해서, 원래 이제 에코프로가 3월 말까지만 해도 추세가 이제 조금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아주 재수없게도 테슬라 때문에 2번 죽었습니다. 테슬라가 말이죠. 차량 인도량이, 전기차 인도량이 좀 예상보다 좀 미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이제 꼭으로 자빠진 상태였는데, 그 우려감에 의해서 나왔다가 한번 꼭으로 자빠진 상태였는데, 다시 한번 그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중국이 워낙에 이제 싸게 만들어 인건비에서 이제 일단 안 돼버려.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저가 차량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로보택시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이제 출시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는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상 로보택시라는 것이 전기차 수요를 이제
뭐 엄청나게 그 많이 획기적으로 늘리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에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저가 모델을 이제 출시 안 한다 해갖고 포기한다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따라 매도해야 되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절대라는 말은 좀 그렇죠. 주식에서 절대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의 이면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 당장은 이제 물 건너갔다. 6월달 물 건너가고 7월달도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이제 판단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9월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되지 않겠나. 그것도 이제 가봐야 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식료품 가격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가를 잘 보면 됩니다.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착륙을 하지 않고 연착륙이 되지 않고 비행기가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요. 연착륙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고공권에서 기름이 이제 고공권에 있으니까 비행기가 계속 이제 활주로에 이 착륙을 하지 않고 이제 계속 떠서 비행을 하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노착륙이다, 노랜딩이다, 뭐 이런 평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골디락스와 같은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고금리 상태로 놔두게 되면요, 그 소비가 계속 이제 그 주머니를 안 열어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이 어떤 틀 안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시기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안 돼도 이제 연말자락 안에는 뭐 늦어도 연말 정도 가서는 뭐 금리 인하를 좀 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오른 배경이 그 중동전 격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고, 특히 이제 중동 전쟁 우려, 이란이 또 뭐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돼요. 그런데 이제 왜 금리 인하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전기차라는 것은 지금 내연 기관차보다도 더 비쌉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내연기관차라는 것은 우리 휘발유차라든지 디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이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이오닉이니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잘 팔려요. 잘 팔리는데 잘 팔리다가 지금 딱 멎었죠. 그게 이제 고금리 영향이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건데, 그 다음에 얼리 어답터들이 또 사고 나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일반인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그게 좀 그 중간에 이제 공백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뛰어버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금리가 뛰어도 이제 정신없이 뛰어버리니까 이제 전기차 같이 비싼 것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사는 겁니다. 그 일반 개인들이. 그래서 그러면 내연 기관차로 좀 잘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금리가 비싸니까 내연 기관차조차도 잘 안 팔려요. 현대 기아차, 특히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뭐 몇 개월씩 차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3주 만에 바로바로 주문하면 나와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잘 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딱 하나 잘 팔리는 게 하나 있죠. 하이브리드카입니다. 하이브리드카. 잘 나가는 모델의 하이브리드카만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가 뭡니까? 하이브리드카 아닙니까? 근데 이 전기차로가 잘 판매되다가 하이브리드카로 간 이유가, 사실 하이브리드카는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비싼 수준 아닙니까? 전기차는 많이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지는 못하고, 야, 내연기관차를 지금 사서 하기에는 앞으로 미래에는 분명히 전기차로 갈 건데, 차를 사면은 뭐 3년이든 5년이든, 보통 일반인들은 5년 이상 사고요. 뭐 법인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리스라는 사람들은 3년을 많이 이용합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를 내다봤을 때 2030년 그 이상 봤을 때는 내가 내연기관차를 끌고 다니기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고금리, 왜냐하면 이 고가 차들은 대부분 할부로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금리가 좀 내려가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 고가 차량에 대한 좀 주문이 좀 오더가 좀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 고가 차량을 살 때 말이죠. 고가 차량을 살 때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내연기관차가 이제 좀 바꿀 때가 된 사람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하고 이제 고민을 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충전 시간도, 충전소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시간이 좀 길어요. 충전 시간도 길고, 충전 시간이 좀 다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놈이 지금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도 문제인데 이제 가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번 기름을 넣었을 때 좀 주행 거리도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훨씬 좀 짧고,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차 중에서 이제 조금 뭐 주행 거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충전에. 그 다음에 충전 속도도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 늘어난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다 보니까 요게 일시적으로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리만 좀 다운이 된다 하면, 금리가 다운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내수 경기가 조금씩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다 고금리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씩 풀어지게 되면, 돈이 풀어지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돈이 풀어지고, 돈이 좀 순환이 돌고,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고가 차량을 이제 점점 다시 매수를 해 나갈 것인데, 그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에코프로가 이제 사실 그 사업회사가 에코프로 BM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HN이 이제 환경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가 이제 지주회사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요게 그 최고가 150만 원까지 가고 난리를 쳤는데요. 사실 이제 오버슈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만 원이니까 막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1분기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2분기 실적도 좀 시원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이제 4월 달에 지금 1분기 실적도 삼성전자부터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은 면밀하게 보면은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가 인도량이 좀 안 되고,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꺾여가지고 지금 주가가 하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되면 이제 더 악재가 나올 게 없다 해갖고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금리 인하는 당장은 좀 요원해.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 움직이는, 바닥을 기거나 또 구렁이, 이때도 이제 급락했다가 어때요?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오고 나서 또 뻑뻑 기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다시 한번 또 전개가 될 것인데, 요번에 밑으로 빠졌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요번에도 올라가려다 말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요런 또 올라갔다가 어때요? 좀 옆으로 뭐 약간 조금 더 빠지든 뭐 약간 그건 미시한 차이고요. 했다가 다시 박스권을 그럼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데,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그때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있거나 금리 인하를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는 위로 방향을 틀면서 완연하게 올라가는데, 일단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엄청 커지거나 금리 인하를 첫 단추, 실적이 바로 좋아지지 않죠. 금리 한번 인하했다고 하면 실적이 좋아집니까? 자동차 바로 사요? 지금 4% 가까이 되는 뭐 4, 5% 되는 거 뭐 5% 뭐 저 4.5% 됐다고 뭐 차 삽니까? 안 삽니다. 그러지만 이제 그 시발점으로 주가가 항상 3에서 6개월 빨리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그때부터는 우상향을 완연하게 하면서, 지금 이제 50만 원짜리가 제가 볼 때는 바로 나중에 보면, 물론 액분화하니까 이제 그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는 건 이제 감안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자리, 90만 원이 좀 안 되는 자리, 그 다음에
110만 원이 좀 안 되는 자리, 이런 자리로 올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요거 뭐 좀 많이 봐서는 더블도 날 수 있겠고, 적게 봐도 이거 50% 이상 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은 고통스럽겠지만 인내를 갖고 좀 기다려보는 편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그냥 뭐 하고 이제 뭐 기다리면 돼요, 뭐 이거 결국은 갑니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딱 논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구매를 이 자동차를 사야지, 이게 뭐 전기차를 사야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제가 말하는 그런 경로대로 분명히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사이클상,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 에코프로만이 아니죠. 에코프로 그룹을 비롯해서 뭐 배터리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전고체죠. 전고체 어떤 양산이 가장 빨리 되는 게 삼성 SDI 아닙니까? 삼성 SDI하고 이제 막약한 제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워낙에 과거에 이제 너무 오버슈팅을 해서 그런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도 복이 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조금 인내를 갖고 기다려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